절에서도 그런 공동체 사고들이 있는데 대부분 그게 다 망합니다. 제가 옆에서 보고 있으면 효율 더럽게 떨어지죠. 그러니까 뭐가 똑같은 거냐면 삼성과 공무원의 차이의 효율이 기독교와 불교에서도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누군가 나보다 훨씬 센 놈이 보호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그것도 뭐 유기체가 영원히 가지지 않을까 싶어요. 저게 유기체인 이상은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가 우리를 지켜줄까? 신이 지켜줄까? 지금은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돈이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의 돈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문제에 봉착했을 때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80세 중반이 넘어가면 돈이 나를 더 이상 지키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몸이 망가지는 것도 지키기가 어렵고, 그렇죠? 80 중반, 90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재벌들도 이렇게 봤잖아요. 그분들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저 CJ그룹 저분 같은 경우는 뭐 다리에 뭐 문제가 있을 거예요. 다리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신격호 회장님 같은 경우 그 약간 치매. 야, 아들이 소송을 걸 정도면 뭔가가 있긴 있지. 그죠? 근거가 있겠지. 그리고 그 정도 연세면 치매도 걸리겠지.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 보면 80 중반부터 과연 돈으로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쪽으로 갈 확률도 상당히 있어요. 이쪽으로 갈 확률도 상당히 있어요. 이제 자기 원칙을 세워서 어떤 자기 조리를 가지면 자기 기본 구조 원리를 정확하게 잘 파악할 수 있으면 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저도 이 부분이 과연 나이를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은 계속해요. 그러니까 명상이 나이를 이길까에 대한 생각은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같이 오래 사는 세상이 돼본 적이 없어서.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마음이 잘 조절이 됐어도 뇌 질환이 생기면, 야, 이걸 어떻게 처리가 될까? 아니, 그냥 우리도 생각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에 대한 생각. 그리고 불교는 이거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회 원리, 이 세계의 구성 원리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넘어서는 열반이라고 하는 걸 추구하는 거고, 열반은 무위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원인과 결과로 해서 나와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원칙은 유의법이라고 하는 거고, 유의법, 어떤 법칙성이 있는 거고, 법칙성으로 이게 나오면 안 돼. 무엇의 원인에서 결과로 열반이 나와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것은 조건이 바뀌면 다시 깨지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해탈하고 열반은 다릅니다, 사실은. 해탈이라고 하는 거는 바라문교나 힌두교적인 성향이 강한 거고, 불교는 열반. 이래서 마치 타던 불이 꺼지는 것처럼 이곳 어디로 가거나 오는 것이 없이 그냥 적정 상태로다가 쫙 이렇게 가는. 그러니까 행복한 천국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말하는 것처럼. 그런 게 열반이 아닙니다. 그냥 평화로운 항상함이라고 하는 게 열반의 개념인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천국에서의 행복이라고 하는 건 다 사기입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이라고 하는 게 물질에 의해서 충족되는 게 아니고 우월성에서 충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뭘 얘기하는 거냐면 똑같이 다 하나씩 주잖아요. 그거는 고마운지 몰라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데 나는 좀 다른 걸 받았어. 내가 만약에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다 하나씩 줬어. 그러면 그냥 다 주는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사람에게만 뭐라고 써줬어. 이러면 그 사람이 행복하다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에게 써주면 다 행복합니까? 아니야. 특수한 몇몇에게만 무언가를 해줘야 행복해. 그게 명품 뭐 이런 거잖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편이 아니고서는 천국에 가도 행복할 수 없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면이 조절돼서 그러한 욕구들이 이렇게 균질화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열반 개념이거든요. 열반 개념. 그래서 이거는 결과로서 나오면 안 돼. 결과로서 나오면 안 돼.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유한을 계속 합친다 그래서 유한적인 거를 합친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무한이 되는 거는 아니에요. 무한은 원래부터 무한이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불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현상적인 거는 이런 원칙, 그걸 인과법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추구하는 거는 초인과예요. 초인과. 인과를 넘어선 거. 왜냐하면 인과 안에 있는 거면 결국 그것은 무너져서 다시 환원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다시 되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항상한 거냐, 변화하는 거냐, 이제 그런 논쟁들이 있는데, 그거 뭐 복잡하니까 그렇다 치고, 저 인과법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시간적으로는 인과,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 그러니까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내 아들은 왜 천재가 아닐까? 그런 거지, 그런 거. 내 아들은 왜 천재가 아니? 내 아들은 왜 장동건 같은 외모가 안 됐을까? 인과지. 인과지. 시간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연기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성입니다, 이거는. 관계성. 인간은 원인과 결과, 그 다음에 저거는 관계성. 저 관계성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사람이 관계성이 안 좋아가지고, 주변에 도와주려는 놈이 없어. 맨날 뜯어가려는 사람만 있고, 이렇게 도와주려는 놈이 없어요. 참, 우리도 살아보면 인생 힘들게 살아. 근데 이렇게 대인관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딱 보면. 그래서 나쁜 말이 안 나와. 근데 우리는 맨날 나쁜 말이 나와. 잘난 척을 한대. 난 정확하게 말하면 관심이 별로 없다 생각하고 달리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아니 누가 요번에도 뭘 도와달래 그래서 내가 아유 귀찮고 뭐 이러는데 제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있어. 우리 감투 욕심도 별로 없거든. 세 가지 원칙이 뭐냐면 그게 보람된 일이냐? 가 1순위예요. 내가 그걸 해서 보람을 찾을 수 있냐? 젊은 사람은 돈이 우선순위예요. 돈이 우선순위고 이게 나이를 먹으면 보람, 그 다음에 거기서 내가 만족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전체 집단이라든지 사회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냐에 대한 판단 있는 거고 일의 자유도가 있냐? 두 번째는 그 자유도를 보거든요.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갔을 때 이걸 이렇게 처리할 수 있냐? 그렇게 하면 내 뜻대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구현해 보는 가치가 있는 거지. 그냥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도장만 찍다가 나오는 자리도 있는 거고. 아니 그게 자리들이 다 좀씩 달라요. 그래서 자유도가 있냐? 이게 보람이 1순위고 저는 선택을 할 때 2순위가 자유도고 3순위가 뭔지 아세요? 돈이에요. 돈이에요. 돈을 안 보냐? 아니 그건 아니야. 근데 돈만 보기는 이제는 나이를 넘어온 거지. 돈만 보기에는 돈도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자본주의적 사고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공동체 사고나 절에서도 그런 공동체 사고들이 있는데 대부분 그게 다 망합니다. 제가 옆에서 보고 있으면 효율 더럽게 떨어지죠.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삼성과 공무원의 차이. 의 효율이 기독교와 불교에서도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와 불교에서도 보여. 그러니까 불교 같은 경우는 기본 깔고 있었던 게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따라 잡힌 거잖아요. 왜? 효율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별로 만족하는 사람이 없어. 절에서 이렇게 있으면 절에
절의 뭐 직원이라든지 스님들 중에서 별로 만족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누구는 돈이 적어서 만족을 못하고, 누구는 뭐 일의 자유도가 떨어져서 만족하지 못하고, 대부분 또 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과급 개념은 없고 그냥 공무원처럼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 퍼져버리는 거야. 그리고 편하기는 한데 자아 성취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아 성취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자유도예요. 그리고 저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를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꼭 뭐 완전한 제도냐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저걸 나쁘다는 생각도 안 해요. 그 효율성을 내는 데 있어서는 저게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을,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동아시아가 몰락했지. 서구에 무너진 게 사실은 그런 경쟁 자체가 약했기 때문에 여기가. 그래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우리에게는 모두 값이 매겨져 있다. 너무 잔인한 얘기인데 값이 매겨져 있다. 그래서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사망을 하든 팔 다리가 잘리든 잘려보면 나한테 얼마 매겨져 있는지가 보이죠. 아니 그렇잖아요. 얼마짜리인지 알고 싶으면 사고를 당해봐. 그러면 견적이 나와. 내가 어떻게 살았나. 똑같은 나이라고 해서 똑같은 견적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위치나 뭐 여러 가지가 딱 고려돼가지고 보험사에 다 기본 세팅이 돼 있다니까. 거기에 준해서 얼마 이렇게 나와. 잘못하면 진짜 개값도 안 나올 수 있다. 야, 씨, 죽었는데 개값도 안 나와요. 이러면 개 비싼 건 되게 비싸. 싼 게 말고 비싼 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너무 슬플 것 같지 않아? 야, 씨, 개값 치른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나는 개값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진짜 서글픈 일이죠. 그래서 돈이라는 가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로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이게 젊은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는 돈을 좀 더 놓을 거고, 이게 자유도가 자기 성취거든요. 자기 성취는 조금 더 뒤로 떨어질 수도 있고, 이게 1, 2위 순위인 거는 맞을 거야. 젊은 사람도. 이게 1위든지 이게 1위든지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결국은 이걸 거예요. 그리고 걔네는 이거는 상대적으로 적지 싶어. 이거는 나이 든 사람이 한번 꺾어졌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치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살았는데 단순히 이런 것만 쫓아서는, 이거는 왜냐면 나이 들면 이게 생각같이 잘 안 됩니다. 능률이 잘 안 올라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특별히 한 거 없이 하루가 다 갔어요. 능률이 안 오르잖아. 예전에는 진짜 그 생각하면 대단하지. 연탄을 갈던 시절 생각을 하면 자다가 일어나서 연탄을 갈고, 가족들이 깰까 봐 자다가 일어나서 혼자 살포시 일어나서 그 연탄을 갈고, 그리고 연탄을 갈라고 이러면 연탄을 들었더니 연탄이 붙어 있어. 그래서 그걸 또 칼로다가 칼로 연탄 자르는 칼이 있었잖아, 집에. 그지 같은, 진짜 그게 뜨거운데 그거를 자다가 사람이 일어나서, 자다가 제정신도 아닌데,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넣고, 그것도 사람들 집 식구들이 깰까 봐 그렇게 해서 다시 하고, 그 다음에 그 구멍 맞춰서 이렇게 하다가 연탄가스 한 두 번 먹고 훅 올라오는 것도 좀 먹고. 아니 자다 일어나서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게 더 못 들어온 거거든. 아니 그렇잖아. 그러다가 구멍 잘못 맞춰가지고, 이거 구멍 잘못 맞춰 불 꺼지면 티박 맞고, 그거 하나 못하냐고. 야, 그럼 네가 해보든가. 아니 그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살던 시절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자기 성취나 돈이라고 하는 건 아무튼 중요한 가치고, 이 보람이라고 하는 가치는 사실은 그런 것도 여러분들에게는 그 당시에 보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안 그러면 그냥 너무 길들여진 교육이었을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좀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래서
나이 들었을 때 뭔가 보람에 같이 내가 무언가를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봉사라고 생각해요. 그게 봉사라고. 그러니까 봉사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제가 좀 많이 해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으로 내서 봉사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잘하는 부분 가지고 봉사를 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그거는 싫어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능 기부. 재능 기부나. 그거 진짜 싫어요. 나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는 놈이 있어요. 그리고 제일 상도덕이 없는 놈이 말을 다 해놓고, 그럼 그렇게 해줄게. 이래놓고 돈 줄 때 돼서 재능 기부를 해주세요. 싸대기를 날리고 싶은 심정이야.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든지. 그거는 굉장히 나쁜 놈들이에요. 아주 추접스러운 놈들. 그리고 그게 가난해서 뭐 힘든 절이고 뭐 이래서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우리도 다 이게 보는 눈이 있잖아. 그러니까 저 정도면 그 정도면 참 잘해준 거야. 제가 어저께도 그 불교 중앙박물관 뭐 이렇게 녹화를 했는데, 그게 요즘 비대면이어서 그 뭐 수업하는 걸 녹화했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주더라고요. 생각보다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준다 내가 이랬어. 그게 다 이게 그 가치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학교에서 불러요 이러면 잘 안 갑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저 같은 경우는 논문법 가지고도 뭐 얘기를 해주세요. 아니 기독교 학교에서도 불러요. 그 다음에 무슨 뭐 실크로드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런 게 와요. 안 갑니다. 학교가 어떤지를 내가 정확하게 알거든. 학교 단가를 정확하게 압니다. 그 김영란법 때문에 학교 단가는 진짜 헐어요. 그래서 돈을 안 따지고 하는 게 사실은 공공과 관련된다라고 하면 저는 돈을 안 따지고 하거든요. 그 공공이 뭐냐면 불교 안에서, 그러니까 종단에서 뭔가를 시켰을 때, 그러니까 불교 박물관도 그거는 뭐 돈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자기네들이 얼마 나중에 이제 주겠다 이러니까 내가 보고 생각보다는 많다. 라고 학교보다 많은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나 학교로 맞춰줄 줄 알았거든. 그 김영란법이 아주 그런 거예요. 그게 한 3시간에 한 30줄 걸? 근데 왔다 갔다 하면 이게 피곤해서 못해. 그 30 받고. 그러니까 바로 옆 동네 살면 하지. 내가 여기 사는데 울산대에서 불러. 그러면 그냥 30 받고도 갈 수 있지. 근데 내가 오대산에서 와야 되는데 30 주면 내가 왕복 차비가 15만 원이야. 그러면 안 하지.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의 가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 그렇지만 공공의 가치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봉사라고 하는 것도 한 번 정도는 여러 가지들의 가치를 생각해 봐야겠다. 그리고 제일 안 좋은 거는 재능 기부. 그리고 그것도 기부 받을 만한 조건이 저것들은 아닌데, 있는 놈이 재능 기부를 해달래. 있는 놈이. 그거는 재능 기부가 아니고 노동력 착취야. 내가 이런 말이 여기까지 나왔. 내가 교양인이라서 참은 거야, 진짜. 너는 싸가지가 없어. 이런 말을 해주고 싶었지만 참았어. 참았어.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악덕이에요. 근데 그게 최근 들어서 쓸데없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그래서 그거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특히 그게 애들한테 이렇게 착취하는 경우도 있어요. 열정페이 뭐 이렇게. 저는 그런 사람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애들 후려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조금 잘 봐줄 것처럼 해가지고 최저임금도 안 되는 거 주면서 막 이렇게 굴리는 거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형편이 그 사람이 진짜 어려워. 그리고 그 사람이 잘 되면 그 사람을 해줄 거야 라고 하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야. 그걸 돌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걔네 피를 빨아가지고 자기는 계속해서 성장해. 있어. 뭐 디자인이라든지 뭐 연예계라든지 뭐 있어요. 왜냐면 걔네들은 약자기 때문에 눈에 한번 들고 싶어가지고 막 열과 성의를 해서 다 해. 그런데 결국은 그냥 이제 나중에는 힘들어서 지가 지쳐서 한 몇 년 하다 보면 생각보다 뚫고 올라갈 수 있는 확률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너무 진이 빠지지. 그래서 그냥 그만둬. 하지만 그 고용하는 놈 입장에서는 전혀 부담이 없지. 왜냐면 줄이 서 있거든. 이거 하면 뭐가 뚫릴까봐. 뚫리는 경우도 있어요. 마치 아이돌 뚫리듯이. 근데 현실적인 확률은 아니지. 내가 고등학교 때 복권 산 그 생각으로 걔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존재하는 이 세 가지 방식, 그리고 이 세 가지 방식이 그러니까 노년이 길어진 현대사회에서 70대 이후가 30년을 살아야 되는 데서 과연 어떤 가치를 우선으로 할 거냐. 우선으로 할 거냐.